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67세 남편의 황혼 선택. 2025년 3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한 대기업 빌딩 32층에서 한 남자가 40년 넘게 앉았던 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박철수 67세. 198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한 번도 회사를 옮긴 적 없이 성실히 일해온 그의 마지막 날이었다. 동료들이 마련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형식적인 박수와 축하 인사가 오갔지만 그 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무용품을 작은 박스에 담으며 철수는 문득 허무함을 느꼈다. 40년 동안 매일 앉았던 이 자리에서 이룬 것이 무엇일까?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고 가족도 부양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취미도 친구도 꿈도 없는 채로 오직 일만 했던 인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오늘로 제 40년 2개월간의 직장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퇴직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짐을 싸고 보니 그냥 빈자리 하나 생긴 것뿐이더라고요. 평생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세수하고 정장 입고 출근 준비를 하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리니 마치 40년 동안 돌아가던 시계가 갑자기 고장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여유롭게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사실 은퇴 후 계획이라고는 별로 세워둔 게 없었어요. 그저 막연히 좀 쉬면서 살겠지, 손주들과 시간 보내겠지 정도였죠.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순애는 늘 하던 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매일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반겨주던 그녀였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여보, 나 퇴직했어 라고 말하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퇴직 축하해. 그런데 이제 돈 못 벌어오니까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마.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든지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4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저에게 던진 첫 마디치고는 너무 차갑지 않나요?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생 많았다는 말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민호는 더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한 아버지에게 안부라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바쁘다며 퇴직 축하 전화조차 걸지 않았어요. 며느리 연희는 오히려 기회다 싶었는지 아버지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애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그러실 수 있으시죠? 라며 벌써부터 할 일을 늘어놓았어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사서 작은 잔에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그냥 매달 통장에 돈 넣어주는 ATM 기계였을까?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액수지만 이걸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내는 벌써부터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달 얼마씩 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가정의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끝인가? 이제 남은 건 늙어가는 것뿐인가? 회사에서만 살아온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취미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별로 없고 오직 일만 했던 인생. 퇴직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집안일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40년 동안 집안일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고 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릇에 기스 난다고 핀잔을 주고 빨래를 널면 옷이 다 구겨졌네.
내가 다시 해야겠어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청소를 해도 여기 안 했네, 저기 빠뜨렸네 하며 끝없이 트집을 잡았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깜짝 선물로 미역국을 끓여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평생 처음 해보는 요리였죠. 1시간 넘게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었는데 아내가 돌아와서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짜기도 하고 미역은 왜 이렇게 질겨?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 부치는 사람이 갑자기 웬 미역국? 선의로 한 일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연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버지, 낮에 집에 계시니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마트 장보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 애 봐주시면 되잖아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씁쓸했어요. 아들 민호에게 이건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해봤지만 아버지도 할 일 없으시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집에서의 존재감 상실이었어요. TV 리모컨 하나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채널을 바꿔버리며 나는 드라마 봐야 해라고 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또 뭘 찾아? 배고프면 밥 차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맨날 냉장고만 들여다보고. 평생 이 집의 가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불편한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방까지 들렸어요. 우리 남편?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매일 집에 있으니까. 친구들 남편들은 골프라도 치고 등산이라도 가던데 우리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마치 남의 일처럼 제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온 저였는데 이제는 그냥 성가신 방해꾼 취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순애야, 나도 적응하기 힘들어. 시간 좀 줘.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돌아온 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당신만 힘들어? 나는 40년간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회사라도 갔지.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남남이 되어갔어요. 집이 더 이상 편안한 쉼터가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 같았습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올림픽 공원, 특히 연못가 벤치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새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자주 마주쳤어요. 김미숙, 64세. 항상 단정한 옷차림의 책을 읽거나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저처럼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서로 가볍게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정자에서 비를 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나오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자유롭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말에서 뭔가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매일 나오는 거에 대해서요. 제가 물어보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미숙 씨의 담담한 고백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하고 사과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어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용돈벌이는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가끔 혼자 여행도 다녀와요. 작년에는 제주도도 혼자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64세에 이혼을 하고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네요. 제 말에 미숙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연하죠.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참고만 살 순 없잖아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느 날 미숙 씨가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철수 씨는 행복하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언제부터인지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살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 뭘 할 때 즐거우셨어요? 어릴 때든 언제든요. 그녀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의무감으로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책 읽는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봐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세요. 제가 좋은 책 추천해 드릴게요. 미숙 씨가 가방에서 소설책 한 권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날 이후로 미숙 씨와의 만남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집에서는 잔소리와 핀잔만 듣던 제가 공원에서만큼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미숙 씨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평화롭고 자유로운 공원의 분위기와 달리 집은 마치 전쟁터 같았거든요. 아내 순애의 잔소리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하루 종일 밖에서 뭘 해?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밖에 나가서는 뭘 한다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제가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는 이유로 폭언이 쏟아졌어요. 가스비도 아깝고 라면 값도 아까워. 당신이 번 돈도 아닌데 함부로 쓰고. 도대체 이 집에서 당신이 쓸모 있는 게 뭐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40년간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시간도 포기하며 살아온 저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하다니. 그럼 내가 40년간 벌어온 돈은 뭐야? 이 집도 내가 산 거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낸 거 아니야? 저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 당신은 그냥 빈털터리잖아.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아내의 대답은 더욱 잔혹했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그동안 나만 고생하란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다고. 그날 밤 혼자 작은 방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지 등이 구부정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진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아내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요? 며칠 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거실 청소를 도우려다가 실수로 아내가 몇 년간 정성스럽게 기르던 화분을 깨뜨린 거예요. 즉시 사과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조심성도 없어. 눈에 뭐가 껴서 그렇게 덤벙거려. 손에 든 게 뭔지도 모르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보험금이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지.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아내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저보고 죽으라고 말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불행하고 제가 없으면 오히려 평화로울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건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온 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미숙 씨가 혹시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갔거든요. 다행히 그녀는 평소 자리인 연못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숙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한 것 같았어요. 또 집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67세 남자가 남 앞에서 우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 씨 아내가 저보고 죽으라고 했어요. 보험금이나 타먹게 하라고요. 흐느끼며 말하는 제 말을 들은 미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남편한테 그런 말을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요. 아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가족들한테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자책하는 저에게 미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철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도 포기하고 모든 걸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어떻게 쓸모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가족들한테 부담만 되는 것 같아요. 철수 씨,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만 갖다 주면 가족인가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예요. 미숙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준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게 옳은 건가요?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철수 씨가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걱정되시죠? 그게 가능할까요? 67세예요. 미숙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봐요. 64세에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미숙 씨와 더 자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서점에서 책도 함께 구경하고 가끔은 영화도 봤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웃기도 하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미숙 씨의 질문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여행도 해보고 싶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말이에요. 바다도 보러 가고 산도 오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해요. 미숙 씨의 말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미숙 씨와 함께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근처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미숙 씨와의 만남을 눈치챈 건 아니겠죠? 아니면 누군가 봤나요? 그냥 공원에서 책 읽고 서점도 좀 들렀다 왔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숙 씨와의 만남을 말하면 더 큰 폭풍이 일어날 게 뻔했거든요. 공원에서 몇 시간씩 책을 읽어? 서점은 또 뭐야? 말도 안 돼. 아내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계속 추궁하는 아내를 보며 화가 났어요. 내가 어디 가든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방해된다고 하고 밖에 나가면 의심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었어요. 나이도 없이 밖에서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창피한 줄도 알아야지. 40년 동안 당신과 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 내 시간 좀 갖는 게 그렇게 나빠? 당신 시간? 웃기지 마. 당신이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말싸움이 격해질수록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아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은 것은 당신 같은 인간은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보험금이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 텐데.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를 죽으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미숙 씨가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집에 있었고 제 상황을 듣고 깊이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미숙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참고 살 것인가? 하지만 아내의 그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들 민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하시네요. 걱정? 정말 웃긴 소리였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직접 안부 전화하지 않으면서 무슨 걱정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회의 하자. 중요한 할 말이 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아내 순애, 아들 민호, 며느리 연희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주눅 들고 소심한 모습과 달리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가겠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싶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갔어? 아내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야. 나도 한 명의 인간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아들 민호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엄마와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미 대화할 시간은 끝났어.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 연희는 놀란 듯 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표정과 눈빛에서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없어지면 집안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산은 법에 따라 정확히 분할하자. 나는 내 정당한 몫만 가져갈 테니까. 이미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받아둔 상태였어요. 그제야 아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쳤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도 얼마 없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미 다 계획 세워뒀어. 누구야? 설마 정말 바람 피운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내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한테 뭘 설명해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혹시 누군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셨을 리가 없는데요. 아무도 나를 꼬드기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그날 밤 저는 40년 동안 쌓아온 제 짐을 쌌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몇 개 정도였어요. 40년의 세월이 고작 이 정도였다니. 다음날 아침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야. 나는 이제 진짜 자유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작은 전원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미숙 씨와 함께 작은 2층 주택을 얻어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40년 동안 살던 집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적응해 가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미숙 씨와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것들을 직접 심고 키우는 재미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가끔은 당일치기로 가까운 바다나 산에 여행도 다녀와요. 67세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자유였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특히 아들 민호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언제 집에 돌아오실 거예요? 항상 같은 질문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 돌아갈 생각은 없다.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정말 그곳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행복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에는 조금씩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전 아내 순애는 처음 몇 달 동안은 화를 많이 냈다고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체념한 것 같아요. 이혼 절차도 큰 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재산 분할도 법정에서 정한 대로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제 몫이 꽤 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씨는 저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어요.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작은 카페에서 미숙 씨와 차를 마시며 창밖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이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 67세에 깨달은 늦은 진리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예전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익숙했던 일상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어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 부럽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미숙 씨는 항상 제게 말해요. 철수 씨,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도 있는 거였네요. 맞아요. 저는 이전에는 평화가 뭔지 정말 몰랐어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눈치 보며 살고, 참고 견디며 살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옛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혼했다며? 힘들지?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정말 잘 지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텃밭에서 우리가 직접 기른 토마토를 따며 미숙 씨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했죠? 그래도 우리는 해냈잖아요.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요. 아들한테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떠나서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아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엔 두렵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후회 없이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냐,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내린 황혼의 선택입니다. 67세 박철수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